플러싱 타운홀의 음력설을 맞아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의 선호 직종은 회계사와 감사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여성들이 소매치기에 타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 10명 중 약 7명이 이민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슈퍼볼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과 대테러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곳 하면 퀸즈 플러싱이 생각나실 겁니다. 플러싱 타운홀에서는 한국의 전통 고유 명절인 음력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준비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한국의 국악과 재즈 공연 그리고 미술전까지 동서양의 문화의 벽을 허물고 다채롭고 신선한 공연을 선보이며 공연 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은 플러싱 타운홀. 타운홀은 음력설을 맞이해 설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 축제는 음력설인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송영주 재즈 카르텟의 연주를 시작으로 한국 탈 만들기 워크샵, 최정상 피리 연주자인 가민 콘서트까지 2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는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문화축제라고 할 만큼 한국 프로그램의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그 민화 프로그램 전시회를 포함해서 그 재즈 아티스트도 한국 아티스트고, 그리고 전통음악 하시는 피리 부시는 분들도 한국 아티스트고, 이거 뭐 탈 만든다거나 아니면 한지 공예를 한다거나 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플러싱 타운홀은 뉴욕 한국문화원과 한국문화 현지 문화융성 사업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화원은 이번 업무 협력 체결을 통해 한국 문화를 뉴욕에서 홍보하고 한인 예술가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많은 한국 문화가 우리 뉴욕 사회에서 많이 알려질 수 있게 저희가 우리 한국문화원과 많은 협력형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문화가 좀 더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많이 접할 수 있게 이렇게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번 설 축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플러싱 타운홀 웹사이트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직업은 어카운턴트 등 회계 관련 직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스템 분야가 적고 연봉은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2 회계년도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신청한 한인은 3,491건이었습니다. 이 중 약 75.6%에 해당하는 2,639건이 승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취업이민 신청자의 4.84%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네 번째였으며 인도가 32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554건, 캐나다가 2724건을 나타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회계나 감사 등 회계 관련 직종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직자와 시장조사 분석가, 전기 엔지니어,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봉은 71,656달러였으며 최고 연봉 직종은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108,165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또 노동허가 취득자의 평균 연령은 39세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전체 82.46%에 달했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45%가 취업비자 소지자였으며 학생비자와 투자비자, 방문비자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일대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치기가 노리는 타깃이 아시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7일 사이 총 4주 동안 플러싱 일대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범죄는 총 17건인 것으로 한국일보가 백구경찰서에 범죄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 피해자가 전체 약 82%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는 히스패닉 여성 2명과 히스패닉 남성 1명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치기의 집중 타깃이 아시안 여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17명은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소매치기 당한 경우가 10명으로 나타났고 4명은 휴대폰과 지갑이 든 핸드백을 잃어버렸으며 나머지 3명은 지갑이나 핸드백만을 빼앗겼습니다. 피해 장소는 슈퍼마켓을 비롯한 상점 내에서 당한 경우가 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노상에서 소매치기 피해를 입은 경우는 7건,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학교 안에서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구경찰서 관계자는 아시안 여성들은 현금을 많이 소지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범행을 부추기고 있다며 되도록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말 것, 휴대폰이나 귀중품은 반드시 몸에 밀착한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의 이민자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특히 팰리세이즈 파크는 10명 중 7명이 이민자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어 구사력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이민자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스팟라이트가 센서스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서 팰리세이즈 파크의 경우 전체 주민의 66.9%에 달하는 13,085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타운 가운데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이들 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는 68.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25.1%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었고 6%만이 유럽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펠팍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인 50.1%는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시민권 취득률은 42.5%였습니다. 펠팍은 영어 친숙도와 시민권 취득률에서 인근 포트리, 레오니아, 리치필드보다 떨어졌습니다. 펠팍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이민을 온 주민이 전체 34.8%를 차지했고 2010년 이후 이민 온 이민자까지 포함하면 39.9%였습니다. 포트리의 경우에도 전체 주민의 절반이 넘는 50.6%가 이민자였으며 이 중 아시아는 62.4%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포트리의 경우에는 유럽 이민자가 전체의 21%를 차지해 펠팍에 비해 높았습니다. 또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 비율은 25.8%로 펠팍에 비해 낮았으며 시민권 취득률은 58.3%로 펠팍보다 높았습니다. 한국 세관 검사가 깐깐해지면서 가방이나 핸드백까지 꼼꼼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고가의 명품 가방을 가지고 가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부터 고가의 가방류에도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꼭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당국은 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가방과 지갑 중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 가격이 원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명품 시계나 보석 등 고가의 사치성 품목을 소비할 경우 부과되던 개별 소비세가 명품 가방과 지갑 등에도 부과됐습니다. 미주 등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한 뒤 한국으로 재입국할 경우 자진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별 소비세법 시행 전 원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미주 등 해외에서 구매한 뒤 한국으로 반입할 경우 관세 24만 원과 부가세 35만 원 등 총 56만 4천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뉴욕시에서는 개별 소비세 35만 4천 원이 추가된 91만 8천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소비재를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 30%가 추가된 119만 4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또 만약 원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명품 가방을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제품 소매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248만 6,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미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14 슈퍼볼이 열립니다. 뉴저지 매트라이프 구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슈퍼볼을 앞두고 뉴욕 일원 경찰들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대테러 경계를 강화합니다. 슈퍼볼은 미국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경기이자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 행사 중 하나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맨해튼 브로드웨이 일대는 슈퍼볼 블러바드로 바뀌게 됩니다. 경찰은 이 일대와 뉴저지 도로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경관과 순찰차를 대폭 증원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각 타운별 경찰도 이 기간에 특별 음주운전자 색출과 함께 각종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테러에 대한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은 이미 맨해튼 브로드웨이 일대와 도심 곳곳에서 경계 활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은 공항과 다리 등을 중심으로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슈퍼볼 경기장의 경비 수준은 대통령 취임식이나 다른 국가적인 행사 때 수준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프리킨더가든 무상교육 세부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전액 프리킨더 무상교육 확대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오는 9월부터 뉴욕시의 4세 이하 프리킨더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종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교육 서비스 혜택을 받는 뉴욕시의 아동은 53,600여 명을 시작으로 2015에서 2016학년도 기준 73,2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프리킨더가든 무상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자 증세를 통해 기금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기초 인프라와 교육과정 구축에 이용할 것이며 이후 교육 시스템 운영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무상 종일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73,250가정입니다. 하지만 이 중 27%만이 종일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3,700여 명의 아동은 무상 반나절 교육 또는 추가 반나절 비용을 부담하고 종일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번 뉴욕시의 계획안은 이민자 가정 아동들을 위한 교육 강화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킨더가든의 20%가 영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라며 뉴욕시는 이들 가정의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언어를 배워 학교 교과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킨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 저가 매수세까지 이어지면서 유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는 내구재 주문이 줄면서 경기 회복에도 암운을 들였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69달러 뛴 배럴당 97.41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75센트 오른 배럴당 107.44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최근 하락장이 이어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의 지표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내구재 주문이 큰 폭으로 줄어든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전달에 비해 4.3%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는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소비 지출이 주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최근 북미 지역의 혹한으로 미국의 에너지 재고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관측된 것도 투자 심리를 부채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째 한파가 계속되는 만큼 전주와 마찬가지로 특히 정제유가 큰 폭으로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값은 주식시장의 호조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희석되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